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섬유질 음식은 총량을 따져서 과하게 먹지 말자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섬유질을 과하게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식 대가들이 쓴 책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와서 선생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똑같죠. 고기는 해롭다. 식물들을 많이 먹어라. 특히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섬유질 음식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야채만 섬유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기와 쌀밥을 빼면은 전부 다 섬유질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단에 김치, 그리고 버섯, 그리고 각종 나물, 그리고 해조류, 미역, 김, 자, 그리고 과일, 그리고 우리가 찌개나 국에 무, 김치, 뭐 호박, 양파, 당근 이런 거 들어가죠. 자, 이것도 똑같은 섬유질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달리해서 부를 뿐이지 고기와 쌀밥을 빼면은 다 섬유질 음식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이 섬유질이 어떤 음식에 많고 어떤 음식에는 좀 적은가? 이걸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많은 게 주로 잎사귀 종류죠. 자, 그래서 섬유질이 주로 주성분인 잎사귀는 가장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뿌리나 열매 채소가 있습니다. 무, 호박, 당근, 양파 이런 게 뿌리나 열매 채소죠. 자, 열매 채소는 잎사귀보다는 좀 맛있죠. 그 이유는 섬유소가 적고 좀 당질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잎사귀 채소에 비해서는 섬유질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자, 미역이 있죠. 자,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풀입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좀 많이 먹으면 변에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자, 김도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소화가 어렵습니다. 자, 버섯 종류도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 한국인들은 왜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김치 종류입니다. 김치는 전부 다 잎사귀 종류로 담고 좀 질깁니다. 질기기 때문에 김치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김치, 깍두기, 이건 뿌리죠. 그래서 좀 섬유질이 적은 편이지만 배추나 무청 또는 파김치, 갓김치, 그리고 뭐 깻잎김치, 그리고 부추김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자, 한국인들이 섬유질을 많이 먹는 이유가 첫째가 바로 김치입니다. 자, 김치는 발효되어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김치 때문에 우리가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됩니다. 자, 만약에 김치가 없이, 즉,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무라든가 배추, 파를 단순하게 쪄서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자, 풋내나는 배추 매일 쪄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런데 김치로 발효시켜 놓으면은 참 맛있어요. 간간하게 간도 있고, 365일 하루 3끼 우리 김치를 매일 먹죠. 자, 그래도 질리지가 않아요. 자, 아무튼 이 김치 문화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 자, 우리가 김치만 먹나요? 그리고 데쳐서 삶아서 먹는 다양한 나물들이 있어요. 뭐 콩나물, 숙주나물, 그리고 시금치, 또 우리가 브로콜리도 데쳐서 먹고, 양배추, 취나물, 또 깻잎도 쪄서 먹고, 자,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데친 나물들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물, 즉 섬유질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양념 문화입니다. 자, 시금치 나물, 취나물, 뭐 고사리 나물 또는 콩나물 이것을 단순하게 쪄서 아무 양념 없이 먹으라면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입에 안 들어가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된장, 고추장, 간장, 깨소금, 참기름 이런 양념들이 많아요. 자, 이 맛없는 이 나물 음식을 다 묻혀서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양념 맛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그런 양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물을 즉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된다. 자, 서양인들 밥상을 보십시오. 그런 양념이 없죠. 김치도 없고. 그래서 야채를 많이 안 먹는 것입니다. 특히 잎사귀들을 안 먹습니다. 거의. 샐러드라고 해서 뭐 양상추나 양배추 좀 독이 없고 물 성분이 많은, 즉 수분이 많은 그거 조금 먹을 뿐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국이 있죠. 국찌개. 자, 김치찌개, 생선찌개 또는 청국장, 된장에 호박, 무, 양파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또 이 섬유질 음식이. 자, 우리 한번 밥상을 보십시오. 또 김, 미역. 김은 뭐 기본으로 또 항상 식단에 있죠.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 보십시오. 그러면 미역은 정말 이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밭에서 나는 뭐 풀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역을 조금만 많이 먹으면 변에 그대로 나옵니다. 김도 생김으로 먹으면은 변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또 그것만 먹나요? 또 버섯 종류 있죠. 그리고 과일 다 섬유질 음식이죠. 그리고 또 통밀빵을 먹으면 또 거기에 이 곡물의 껍질 즉 섬유소가 들어있고 현미밥을 먹으면은 또 그게 섬유소입니다. 미강이. 그리고 우리가 또 콩을 밥에 놓아 먹으면은 또 섬유질을 먹게 됩니다. 그 콩 껍질이 또 섬유소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고기 먹을 때 제일 소화가 어려운 잎사귀 종류, 즉 잎사귀 종류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다겠죠. 그리고 생이기 때문에 장에서 더 발효가 어려운 게 바로 잎사귀 종류입니다. 생잎사귀. 자, 전 세계 어른 민족도 고기 먹을 때 잎사귀로 싸먹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고기 먹을 때는 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식단에는 이미 섬유질 음식이 그렇게 과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섬유질을 더 먹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섬유질을 먹으면 장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변도 팍팍 나오고. 그래서 변비 걸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죠. 자, 그런데 이 섬유질은 대장암을 예방해 준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섬유질을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먹는데 대장암이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비, 설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키게 먹기 때문에 대장암도 많고 변비, 설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양인들은 고기를 우리보다 더 많이 먹죠. 자, 그런데 야채는 더 적게 먹어요. 정말 우리가 먹는 거에 정말 10분의 1 정도나 먹지 않을까. 자,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대장암이 세계 1등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를 가장 많이 먹으니까 대장암이 세계 꼴등이어야 되는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장암이 왜 생길까요?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뭐 항암 성분, 피토케미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양소 따지면서 이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권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이 채소를 무한 사랑합니다. 자, 채소는 주로 그것도 생채소를 주로 먹으려고 하죠. 자, 이미 밥상 자체가 섬유질 음식인데 그렇게 또 챙겨 먹는다는 거죠. 항암 성분이 많다고 브로콜리나 토마토 또는 케일 같은 거. 자, 아침마다 또 여러 야채하고 견과류까지 갈아 먹죠. 그리고 장에 좋다고 차전자피 같은 거, 또 청국장가루, 그리고 동결 건조한 밀싹 또는 보리싹 또는 브로콜리 이런 또 건조된 분말들도 먹습니다. 다 이거 섬유질 음식입니다. 자, 앞으로 어떤 건강식품을 드실 때 이게 성분이 섬유질인지 무엇인지 이걸 꼭 따져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 위주로 된 것은 드시면은 변만 더 나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건강에 해로울까요? 자, 그 이유는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고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요즘 몇몇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식물 독소에 대해서 옥살산, 렉틴, 피틴산, 자, 이런 식물 독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것도 있지만 진짜 나쁜 이유는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부패를 일으킬까요? 자, 모든 초식 동물은 정말 그 섬유질 투성인 풀떼기를 먹고 좋은 변을 보는데 왜 사람은 소화시킬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니?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지가 500만 년이 됐는데요. 농경을 시작한 지는 1만 년밖에 안 됐어요. 무려 499만 년,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주로 고기를 배로 채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채를 안 먹었다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식단에 오르는 각종 야채들, 과연 수렵 체지방은 원시인 앞에, 배고픈 원시인 앞에 상추라든가, 불을 썼든 안 썼든, 고사리라든가, 깻잎, 또는 호박, 무, 양파, 이런 다양한 야채가 있을 때 과연 그걸 먹었을까요? 어떤 양념도 없이 단순하게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전혀 먹지 않았던 음식이죠. 자, 그래서 우리 소화기 자체가 육식동물이고 그런 그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즉 사자한테 섬유질 음식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농경을 시작하면서 좀 곡식과 채소를 먹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주식은 뭐였나요? 바로 쌀밥이었습니다. 쌀이나 밀이죠. 즉 탄수화물. 그리고 부식으로 야채를 좀 곁들여 먹었죠. 그래서 우리 장에 사는 미생물이 그 전에 설명드릴게. 이 섬유소는 내가 먹고 변에 안 보이죠. 내가 김치, 나물을 먹고 변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소화시킨 줄 아는데 그것은 내 소화효소는 그 섬유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 즉 대장에 사는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를 합니다. 형체가 사라지도록. 그래서 변을 만드는 거예요. 똥은 대장이 주물럭거려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장 속에서 발효가 일어나야 그 형체가 분해되면서 진흙으로 빚어놓은 듯한 그런 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발효가 잘 될수록 끝까지 꼬들한 똥이 나온다겠죠. 방구도 안 나오고 냄새도 적은 변을 본다겠죠. 자, 근데 부패할수록 가스가 차고 변에서 악취가 나고 뒷부분이 물러진다고 그랬죠. 제가 과거에 관장을 연달아 해보면은 그 섬유질 음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입에서 씹은 형태로.
단감을 씹어 먹었는데 단감 그 조각이 그대로 나오고, 감귤을 먹었는데 그 알맹이가 그대로 보입니다. 즉 섬유질 음식은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대장에서 발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내 미생물은 초식 전용 동물과는 달리 곡물, 즉 탄수화물, 쌀밥 같은 이런 녹말 음식을 분해하는 종은 굉장히 많은데, 섬유질을 분해하는 종은 적다.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 변이 나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자, 저도 사실은 그걸 처음에는 몰랐죠. 자, 명수식 섭생을 만들어 놓고도 제가 즉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이것은 분명히 안 좋다는 건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야채를 먹을 때 그러면 김치라든가, 생이 아니니까 발효시켰으니까 시래기라든가 이 나물 음식은 참 많이 먹으면 참 변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잎사귀나 이런 것은 안 먹으면서 집에서 좀 김치를 좀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변해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우리 생각에도 쌀밥은 혈당을 올리고 고기는 또 해로울 것 같고, 그러면 뭐라도 배를 채워야 되니까 또 다양하게 먹을수록 영양도 많이 얻으니까 다양한 그런 섬유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김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그리고 각종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그리고 각종 김치, 이런 걸로 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란 게 깍두기 하나에다가 생부추, 풋고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채소는 안 좋은지 알고 아니까 부추라든가 풋고추를 안 먹고 그냥 깍두기하고 순댓국하고 흰쌀밥을 먹었어요. 근데 변이 참 훨씬 좋게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먹을 때보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 보면서 그걸 깨우치게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장에는 이 탄수화물, 흰쌀밥을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이 훨씬 많구나, 이걸 깨우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왜 한국인들은 그렇게 섬유질 야채를 많이 먹는데 왜 대장암이 세계 1등일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걸 이해가 돼요. 자, 대장에서 심하게 부패를 일으키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먹으면서 이 섬유질까지 과하게 먹는다는 것이죠. 즉 가장 심한 부패를 일으키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건강식, 우리가 최상의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현미밥을 먹고 잡곡밥을 먹고 콩밥을 먹고, 그리고 생채소, 특히 생으로 먹는 채소들, 생채소 먹고 견과류 먹고, 그리고 다양한 섬유질 반찬을 다양하게 먹는 게, 그리고 항암 성분이 많다는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 당근, 토마토 이런 것도 갈아 먹고, 고기 먹을 때는 상추, 깻잎 이런 야채로 많이 싸 먹고. 자, 이런 섭생이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최악의 섭생이더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최악의 섭생은 현미밥에 콩밥에 생채소, 견과류 위주로 드시면서 또 생식가루도 먹으면서 과도한 섬유질까지 먹는 거. 이게 최악의 섭생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나 또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흰쌀밥은 혈당을 올린다, 영양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고기는 암을 만든다.
자, 그럼 우리가 먹을 게 뭐 있어요? 자, 배라도 채워야 되니까. 또 혈당 안 올리는 음식이 주로. 그게 바로 뭐 콩밥이니 현미밥, 생채소, 다양한 야채 반찬, 견과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정말 이것은 스스로 골병드는 섭생이다. 즉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켜서 피를 또 탁하게 만드는 최악의 섭생이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시고요. 현미효소를 드시면서 명수식 섭생을 지키는데도 변이 별로 안 좋아진다. 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 섬유질 섭취가 많은 분들입니다. 자, 사실은 제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뭐 깍두기 하나든가 아니면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러면은 거의 묵은 김치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면은 충분한 섬유질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시금치나물 하나면, 그리고 우리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 한 그릇이면은 섬유질 충분한 섭취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서양인들 밥상을 한번 상기를 시켜 보십시오. 무슨 섬유질 반찬이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섬유질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데, 자, 섬유질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잎사귀 종류다. 김치 종류가 잎사귀 종류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무쳐 먹는, 즉 데쳐서 무쳐 먹는 나물에도 잎사귀 종류가 많습니다. 자, 뿌리 채소나 열매, 즉 호박, 무, 양파, 줄기라는 게 뭐 숙주나물, 콩나물, 음, 그리고 고사리 이런 줄기들도 좀 그래도 잎사귀보다는 좀 낫습니다. 자,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뿌리 채소나 열매 채소 위주로 그 단순하게 그리고 익혀서 적당히 드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고 모든 그 선생들이 하는 말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먹었고 어떻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느냐, 그러면 영양 부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뭐 야채를 먹고 그 야채의 영양을 얻으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소도 굉장히 빈약하고 또 흡수율 자체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 우리는 그 섬유질 음식, 즉 야채는 장에서 발효 과정을 통해서 미생물을 변환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단순하게 먹고도 많은 영양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아무리 단순하게 먹어도 똥이 좋으면은 우리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먹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린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먹는다고 영양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대장에서 부패하면 영양실조에 걸린다. 소는 겨울 내내 건초만 먹고도 영양 부족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장에서 발효만 잘 되면 많은 영양을 얻게 된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말이 안 믿기시면은 섬유질 먹는 양을 꼭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잎사귀 종류는 얼마큼 먹었고 섬유질을 얼마큼 먹었을 때 변이 나빠지는가. 이걸 꼭 관찰해 보시면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김치라든가 양념이 없이 먹으라고 하면은 이 야채는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음식입니다. 애들이 야채 주면 싫어하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입에 맛이 없다는 것은 내가 먹었을 때 소화하기가 힘든 음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섬유질 섭취량을 줄일수록 변이 어떻게 변하는가 꼭 관찰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야채, 김치, 나물, 버섯, 김, 미역 이렇게 이름은 달리 불리지만 우리 장내 미생물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섬유질이다. 꼭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아무튼 현재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즉 변이 무르거나 설사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일수록 꼭 섬유질 섭취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잎사귀 종류를 조심하시고 생잎사귀는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